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임 주재원 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임 주재원으로 부임하셨을 때 얼마나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 현지 언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재 발령을 받고 한국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또 여기 와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포르투갈어가 영어처럼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언어도 아니고 굉장히 특수 언어고 내가 너무 업무도 바쁜데 포르투갈어를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어떤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갈래로 갈리는데요. 경영지원실에 있다 보니까 그 KPI 즉 목표와 그 달성률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회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면은 주재원이 포르투갈어를 하는 부서와 주재원이 포르투갈어를 아예 모르고 영어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소통을 하는 그런 부서에 가보면은 일부 직원들은 영어를 못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그 회의 내용이 굉장히 요약이 되고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그런 중요한 정보가 좀 공유가 되지 않고 회의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재원분께서 영어도 물론 하시지만은 포르투갈어를 하는 회의에서는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영어로 이렇게 메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직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에서 중요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주재원분께서 딱 캐치를 하시고 아 그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너네 생각은 어떤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어로 물어보신다든지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포르투갈어는 이 직원들한테는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표현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그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그에 대한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조직의 분위기도 좀 달라져요. 이거는 뭐 저희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 미국 회사에 그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저 옆에 부서의 실장님, 미국인 실장님은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시고 뭐 기념일이라든지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어도 이렇게 섞어가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직원 입장에서도 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또 더 높아져요. 예.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영어로만 미국 사람인데 영어로만 자기가 아는 언어로만 막 빠르게 막 얘기를 하고 직원 중 몇 명이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되면 회의 분위기도 조금 경직이 되고 또 회의 내용도 좀 부실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그런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무 포어로만 봤을 때는 약 한 500단어 정도 단어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베이스로 그 실무 포어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어집도 만들었었는데요. 정말 본인이 데일리하게 업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때나 정보를 얻을 때 쓰는 단어들을 500단어 정도 외우시고 문장 단위로는 한 200개 문장 정도 외우시면 어느 정도 이게 소통이 가능하고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그냥 출퇴근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포르투갈어를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무료 채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어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라디오, 여기 현지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으신다든지 그런 작은 습관도 여기 현지 언어를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그 브라질에 오셨을 때, 인사팀에 우리 부서에는 너무 포르투갈어만 하고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없다.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사무직 5명을 영어를 할 수 있는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면담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책임님, 여기 브라질, 특히 이 지역, 그러니까 상파울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의 수급이 좀 원활한 편이지만은, 특히 이제 마나우스나 뭐 그런 지역, 또 이렇게 좀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렵게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1, 2년 뒤에는 헤드헌터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이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임님께서 현지 언어를 좀 배우시던지, 아니면 그 원래 있던 직원들을, 좀 로열티 있는 직원들을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이 인사팀에서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채용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 일하고 있던 사무직 몇 명도 막 해고를 하고 그 5명으로 교체를 하고, 심지어 그 5명의 인터뷰에도 직접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5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정말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예.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이 제가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또 이제 업무적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뭐 그 외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업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당시에 보냈었어요. 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입 5명을 직접 면접하고 뽑아 나름대로 사람을 키워본다고 생각하고 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1명이 퇴사했습니다. 현지를 이해 못한 나의 무지함이 오늘 나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마나우스는 많이 다른 것을 다시 느끼네요. 그냥 넋두리를 풀어봅니다. 이렇게 저한테 당시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은 많이 바뀌셨어요. 본인도 열성적으로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고요. 또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요. 심지어 어떤 이렇게 문화 행사 이런 것도 스스로 막 챙기셔가지고 같이 막 꽃갈모자 쓰시고 막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물론 이제 이 투자에 관한 거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투자가 되죠. 하지만 내 부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부서의 더 좋은 실적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본사에서 오는 뭐 역량 점검이라든지 그런 데서 좋은 결과를 나중에 얻게 되셨고요.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현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지 언어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나고요. 업무적으로도 좀 더 팩트 베이스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게 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500단어 말씀드렸죠? 하루에 정말 5개 단어만 내가 외워보겠다 라고 마음을 드시고 100일 정도 하시면 500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시도해볼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지금 계신 조직의 뭐 인사팀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의 그런 조언을 구하시고 채용서부터 평가서부터 뭐 해고까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여기는 조직 문화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훨씬 더 그 부서의 조직 문화라든지 업무 분위기, 그다음에 실적까지도 더 긍정적인 그런 실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지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실제 사례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